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거를 배웠어요. 드디어 데이터를 좀 다뤄볼게요. 통계값을 뽑기 전에 데이터를 조회하는 법을 먼저 볼 거예요. 그거를 인덱싱과 슬라이싱이라고 합니다. 인덱싱과 슬라이싱이라고 하는데, 인덱싱과 슬라이싱에 앞서 대괄호 연산자에 볼 거예요. 대괄호 연산자. 아까 전에 처음에 잠깐 보여주고 넘어가자고 했잖아요. 그거를 다시 보는 건데,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판다스 시리즈에서는 이 대괄호 연산자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사용하기는 정말 좋아요. 하지만 약간 좀 문법이 불규칙적이에요. 그래서 선호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있으면은 칼럼을 조회하고 싶다 그러면은 데이터 프레임하고 대괄호를 하고 그 사이에 칼럼명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 적고 대괄호를 적고 여기가 기본 꼴이에요. 요 사이에 칼럼명을 적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시면은 적어 주신 칼럼이 조회가 됩니다. 이렇게 칼럼만 딱 컨트리 칼럼만 조회가 됐죠. 그러면 지금 하나의 칼럼을 적으니까 하나의 칼럼만 조회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개의 칼럼을 조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 개를 적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여러 개를 적을 때는 이렇게 그냥 나열해서 적어주시면 안 되고요. 리스트를 만들어서 요거를 그 안에 넣어주셔야 돼요. 그게 요 밑에 코드고요. 이렇게 할 경우 딱 제가 적어준 두 개의 칼럼만 조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안 해도 돼요. 컨트리하고 캐피탈 띄우고 파퓰레이션만 한 거죠. 지금 이거는 캐피탈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칼럼명을 적어주시면 돼요. 단일 칼럼인 경우에는 칼럼명만 적어준다. 여러 개의 칼럼일 경우에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적어준다. 이게 대괄호 연산자를 이용한 인덱싱입니다. 인덱싱 슬라이싱이에요. 슬라이싱, 대괄호 연산자를 통한 슬라이싱은 행에 적용돼요. 요거는 지금 열을 조회하고 있죠. 칼럼. 근데 이게 지금 슬라이싱의 문법이거든요.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인덱싱은 하나만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하나 각각 한 칼럼 한 칼럼 이렇게 각각 가져오는 거고, 슬라이싱은 슬라이스, 말 그대로 슬라이스 해버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된 값을 가져오는 건데 문법은 이렇게 해요. 시작 지점부터 끝 전 지점까지.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선언해 주면은 시작부터 끝 직전까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일단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때 0번 행부터 2번 행 직전, 그러니까 2번 행 직전인 1번까지 0번부터 1번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0:2라고 적어주면 0번부터 2번 전까지. 그러니까 0번부터 1번까지죠, 이게.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대괄호를 이용한 슬라이싱은 인덱스로 알아듣고 행을 슬라이스하게 돼요. 근데 대괄호 안에 칼럼명을 적으면은 이렇게 칼럼을 조회하게 돼요. 벌써부터 복잡하죠. 그래서 문법이 간단하긴 한데 불규칙적이라 많이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권하진 않는 거예요. 자, 인덱스. 지금 인덱스가 뭐였죠? 인덱스의 위치,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인덱스로 아니라 위치가 아니라 라벨, 명칭으로 슬라이싱한 경우 마지막 라벨은 포함됩니다. 무슨 소릴까요? 한번 볼게요. 다른 데이터 프레임을 쓸게요.
아까 전에 다르죠. 아까는 인덱스가 그냥 0, 1, 2였어요. 그냥 위치만 있었죠. 지금은 AA, BB, CC로 이름이 있어요. 지금 이름이 있을 때 슬라이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AA에서 CC까지 슬라이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전에 0에서 2 적었으면 어떻게 됐죠? 0, 2 적으니까 0번부터 2 직전까지 됐죠. 0부터 2 직전인 1까지 됐죠. 이렇게 해서 두 행이 조회가 됐는데 이름으로 슬라이싱하면 AA부터 CC까지 하니까 이번엔 또 CC를 포함하네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인덱스의 위치로 하면은 마지막 거 미포함, 인덱스의 라벨 이름으로 하면은 포함. 벌써부터 헷갈리죠. 그래서 헷갈리면은 대괄호로 통한 인덱싱 슬라이싱은 안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뭘 쓰냐 대체? 뭘 쓰란 말이냐? 요거를 쓰시면 돼요. LOC, ILOC 요거 두 개를 쓰시면 돼요. IX는 사용 권장하지 않음이라 되어 있는데 추후 설명드릴게요. ILOC는 포지셔널 인덱싱이에요. 보시면은 위치를 통한 인덱싱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을 참고할 수 있게 틀어놓고요. ILOC하고 대괄호하고 0,0 하면은 0,0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0,0이 뭐죠? 앞에 게 행이고 뒤에 게 열이에요. 0행 0열이죠. 이게 0행, 1행, 2행 그리고 컨트리가 0열, 캐피탈이 1열, 파퓰레이션이 2열이죠. 0행 0열을 인덱싱하면 뭐가 나올까요? 값이? 0행 0열 벨기에 나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ILOC처럼 IAT이란 것도 있어요. 동일해요. 동일한 함수예요. 원하시는 거 쓰시면 돼요. 참고로 LOC는 로케이션이고요. I는 인덱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덱스로 로케이션을 찾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인덱스로 로케이션을 찾는 함수고요. 인덱스로 어디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럼 LOC는 뭘까요? 그냥 로케이션인데 라벨을 통한 인덱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인덱스가 숫자만, 그러니까 인덱스에 대한 명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0을 적어주되 칼럼은 이름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명시해줘야 돼요. 어떨 때? LOC를 쓸 경우, 로케이션을 쓸 경우에는 라벨을 명시를 해줘야 돼요. 인덱싱을 할 때. 그 뭐죠? 0행의 컨트리를 가져오라는 거죠. 0행의 컨트리를 가져오면 벨기에죠. 실행. 벨기에. ILOC와 IS의 관계가 똑같았듯이 LOC와 S의 관계도 똑같아요. 즉 LOC, ILOC를 쓰든 IS를 쓰든 취향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LOC, ILOC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I는 인덱스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요. 헷갈릴 일은 없겠죠. 헷갈린다고 싶으시면은 많이 쓰시면 돼요. 많이 쓰시면은 이게 인덱스와 행과 열이 어떻게 되는지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좀 헷갈린다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하시면 돼요. 꾸준히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익숙해져요. 그리고 LOC와 ILOC 다음에 IX라는 게 있어요. 사용 권장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있었어요. 안 될 거예요. 에러가 날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에 IX란 게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게 판다스 9버전 예전엔 이게 존재를 했거든요. IX라는 게 어떻게 작동을 했냐면은 위치 라벨 인덱싱이 섞여 있어요. 행은 위치고 열은 라벨을 통해서 인덱싱을 하는 괴상한 함수였어요. 그래서 쓰다 보면 쓰면서도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린다 이거 없애자 해서 판다스 9버전에는 있었는데 최신 버전의 판다스에선 어느 순간부터 이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옛날 판다스를 쓰다 보면은 요 함수를 쓰면은 경고가 나왔어요. 워닝에서 depreciated 쓰지 말라는 걸 권장을 하는 메시지가 뜨다가
그럼 워닝 메시지가 뜨다가 곧 사라질 함수니까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하다가 요즘에는 에러가 뜨더라고요. 경고 쓰지 마세요가 아니라 경고 곧 사라질 함수니까 쓰지 마세요가 아니라 에러. 그런 거 없어요. 충분히 경고 줬으니까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혹시나 옛날 코드, 예전 코드들을 보면은 이런 게 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당황하지 말라고 적어주신 거고요. 옛날 판다스에서 이 코드를 실행해 보시면은 실행이 돼요. 첫 번째와 캐피탈을 가져오는 코드로 그렇게 실행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인덱싱을 했고요. 슬라이싱 똑같아요. 인덱싱을 하나씩 가져오는 거면 슬라이싱은 연속된 값을 가져오는 거고요. 슬라이싱도 똑같은 함수를 씁니다. 어떻게? 요거 ILOC, LOC 쓰는데 지금 인덱스를 통한 슬라이싱을 하는 거예요. 슬라이싱 문법이죠. 이게 ILOC 쓰고 대괄호 열고 그냥 하나하나 적어주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적어주면 인덱싱인데 여기서 행과 열의 범위를 적어주면 슬라이싱이 되는 거예요. 명행부터 1행 전까지 0행부터 0행까지죠. 0행을 가져오는 거고 0열부터 2열 전까지 0열, 1열, 2열, 파퓰레이션 전까지니까 캐피탈까지. 그러니까 딱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LOC는 어떻게 될까요? 라벨을 통한 슬라이싱은 끝 포함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컨트리, 캐피탈 둘 다 포함이 되죠. 그리고 슬라이싱은 연속된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서 캐피탈 빼고 파퓰레이션만 가지고 이게 안 돼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컨츄리와 파퓰레이션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컨츄리부터 파퓰레이션까지 가져오게 돼요. 이렇게. 이게 슬라이싱이에요. 슬라이싱은 연속된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만약에 요것과 요것만 가져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덱싱을 하셔야죠. 인덱싱을 하시면 되고 인덱싱을 할 때 여러 개 가져올 때는 마찬가지로 대괄호를 통해서 가져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불리언 인덱싱이라는 걸 말씀드릴 건데 되게 많이 써요. 데이터를 특정 데이터만을 조회할 때, 특정 데이터를 없앨 때 많이 쓰는 방식인데요. 조건을 제시하고 조건이 true인 요소만을 조회하는 방식이에요. 불리언 인덱싱은 다른 말로 필터링이라도 하고요.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파퓰레이션, 인구만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럼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죠. 이게 대괄호를 통해서 가져오는 거죠. 사실 안 쓰는 게 좋다고 했는데 제가 쓰고 있죠. 문법이 편하고 간결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는 인덱싱을 써서 가져오면 조금 더 좋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LOC 해서 대괄호 열고 0부터 전체를 가져올 때는 그냥 비워주셔도 돼요. 위에 문법을 참고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만 적어주시면은 전부 다 가져오겠다는 소리예요. 전부 다 가져오겠다. 요게 조금 더 권장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간결하게 하려고 일단은 이렇게 적었어요. 같은 결과를 가져와요. 네, 코딩하는 사람들은 간결한 걸 좋아하잖아요. 여기서 끝에서 끝까지니까 요런 거예요. 요 코드예요. 근데 시작이니까 생략 가능, 끝이니까 생략 가능, 아무것도 없으니까 생략 가능. 그렇게 해서 이게 된 거예요. 이것까지 지워버리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하지만 지금은 학습하는 단계니까 이렇게 명시해 두는 게 더 좋다.
인덱싱 슬라이싱이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그냥 어떤 데이터 프레임을 할 것인가, 라벨을 쓸 것인가, 인덱스를 쓸 것인가 정하시고 막 이렇게 그냥 적어두세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냥 이렇게 또는 이렇게 적어주시고, 적어주신 다음에 어디서부터 가져올 것인지, 가져오고 싶은지 적어두시면 한결 편하게 인덱싱 슬라이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포맷을 알고 있으시면 돼요.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파퓰레이션이 이렇게 있어요. 파퓰레이션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이 이전에 요 코드를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각 인구수에 지금 얼마죠, 이게? 2억이네요. 요 코드를 실행하면은 각 요소별로 맞죠? 2억을 더하겠죠? 요 각각에. 이게 저희가 배웠던 거잖아요. 2억을 다 더했네요, 각각. 그러면은 덧셈이 아니라 부증호 연산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이런 부등호 이항 연산자의 결과는 불리한 값이죠. 참 또는 거짓.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각각의 요소들과 이 2억을 비교를 해요. 2억보다 크니 라는 걸 각각을 비교해서 참 거짓으로 내보내주겠죠. 이렇게 0번째, 인덱스 0번째 있는 숫자는 이 비교값과 보다 크냐라고 했을 때 크지 않으니까 false가 나왔고요. 나머지 값들은 이 숫자보다 크냐라고 했을 때 크니까 true란 값이 나온 거예요. 요 값을 이 데이터 프레임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지금 인덱싱의 문법이잖아요. 요 사이에 요 위의 값을 통째로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 아래 코드거든요. 이렇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스가 0, 1, 2잖아요. 인덱스가 0, 1, 2 중에서 1번, 2번만 true잖아요. 그럼 1번, 2번만 true니까 1번, 2번만 true인 조건을 요 안에 넣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이 안에 조건을 넣어버렸으니까 1번, 2번만 살아남아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리언 인덱싱이에요. 원하는 조건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인구가 2억 명 이상의 데이터를 출력하라 라고 했을 땐 이렇게 하면 될 거고, 뭐 인구가 그러면 10억 명일 경우에, 10억 명 이상일 경우에는요, 이렇게 변경해주면은 하나만 나오겠죠. 20억 명 이상은요, 그런 나라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게 불리언 인덱싱입니다. 한번 정리할게요. 그냥 어렵다 싶으면은 조건을 먼저 생각하세요. 조건에 해당하는 식을 만드세요. 조건에 해당하는 식을 만드시고요. 그래서 그 조건에 해당하는 게 true, false로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나오면은 조건을 잘 만드셨으면 그 다음은 그냥 쉬워요. 데이터 프레임에 인덱스 문법을 적으시고요. 그대로 붙여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잘 나옵니다. 요게 좀 이상하다. LOC나 ILOC로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도 그냥 하시면 돼요.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실습을 하는 게 제일 빠를 테니까. 새로운 데이터예요. 데이터 프레임은 데이터는 이렇게 있고 데이터라는 딕셔너리로 선언되어 있고 요걸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네요. 그리고 인덱스는 컨출이란 컬럼을 인덱스로 지정을 했네요.
그래서 이 컨트리스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보니까 인덱스는 컨트리고 나머지 칼럼들이 쭉쭉쭉 있네요. 여기서 인구 밀도를 의미하는 덴서티 칼럼을 추가를 하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덴서티 칼럼을 추가하는 거는 이렇게 문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인구 밀도가 뭐죠? 여기서 인구 밀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구수를 땅 크기로 나눠주면 되겠죠. 인구수를 땅 크기로 나눠주면 되겠죠. 근데 현재 파퓰레이션 칼럼은 10만 단위로 표기되어 있대요. 그러면은 인구수를 땅 크기로 나눠주면 돼요. 근데 인구수를 땅 크기 나눠주면 되죠. 근데 인구수가 10만 단위로 표기되어 있다니까 10만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인구수 곱하기 10만 나누기 땅 크기 해서 덴서티란 새로운 칼럼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 생겼죠, 덴서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을 하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정의를 해야 된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은 인구 밀도가 300을 초과하는 국가의 수도와 인구를 선택을 해달래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조건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위에서 요게 좀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LOC나 ILOC를 통해서 어떻게 인덱싱을 하느냐. 조건은 똑같아요. 조건은 똑같은데 여기서 데이터 프레임하고 ILOC하고 기본 꼴이 이거라고 했잖아요. 이거라고 했는데 기본 꼴이 이건데 여기서 이게 지금 어떻게 나와 있죠? 행에 대해서 true, false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요 조건 통째를 행 부분에 넣어주면 돼요. 이게 행 부분이죠. 이렇게 하면은 true인 것만 살아남죠. 다시 한 번 더. 요게 이제 많이 쓰는 문법이긴 한데 가독 보기는 헷갈릴 수 있지만 안 헷갈리게 LOC를 써서 해볼게요. 기본 꼴 이렇게. 요게 기본 꼴이죠. 데이터 프레임을 조회하는. 이건 모든 데이터를 모든 행과 모든 요를 조회하는 코드예요. 여기서 공백이니까 다 생각이 가능했던 거고요. 그럼 여기서 조건 파퓰레이션이 2억 이상만 조회하고 싶으면은 이 조건의 결과가 행에서 true냐 false냐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앞에 행과 요 열 부분에서 행 부분만 바꿔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바꿔주시면은 불리언 인덱싱 또는 필터링이 돼서 데이터 프레임이 조회가 됩니다. 이렇게 불리언 인덱싱을 하는 거고요. 실습. 데이터 프레임을 지금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인구 밀도가 300을 초과하는 국가의 수도와 인구를 선택을 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수도와 인구만 일단 조회를 해볼까요? 조건은 제끼고. 그러면은 수도와 인구는 지금 칼럼의 이름이죠. 라벨이죠. 그러면은 기본 꼴 적어주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수도와 캐피탈과 인구잖아요. 그럼 여기서 캐피탈과 인구를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주는데 이게 지금 이 콜론으로 하는 게 아니죠. 왜냐?
수도와 인구는 붙어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콜론으로 조회할 수 없고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다 적어줘야 돼요. 슬라이싱, 인덱싱을 해줘야 되고요. 여러 개 적을 땐 어떻게 한다 했죠? 대괄호를 한 번 더 감싸준다 했죠. 얘네들을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하면은 수도 캐피탈과 인구 파퓰레이션을 조회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인구 밀도가 300을 초과하는 국가만 조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조건만 따로 적어주는 거예요. 조건만 따로 적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인구 밀도만 한번 보는 거예요. 인구 밀도. 인구 밀도가 300을 초과. 요게 조건이에요. 조건 딱 나왔죠? 요걸 LOC 안 쓰고 그냥 대괄호 연산자만 쓰려면 이렇게 동일해요.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판다스가 처음이라면은 요런 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명시적인 LOC 함수를 쓰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대괄호 연산자보다는. 어쨌든 이게 조건이에요. 똑같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덴서티, 인구 밀도가 300 초과인 나라들만 true로 표시해 주는 거죠. 그럼 요 조건을 여기 그대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기 힘들죠. 하지만 쪼개서 보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컨트리스를 가져오는데 캐피탈과 파퓰레이션만 가져온 코드가 이거예요. 여기서 행을 가져오는데 행을 불리언 인덱싱을 통해서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조건을 적어주는 거예요. 행 자리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true인 애들만 가져오게 되죠. 맞죠? 그게 요 뒤에 값이죠. 물음표를 채울 수 있겠죠, 이제? density 적어주시고 요 사이에 요 뒤에는 조회하고 싶은 칼럼이 뭐였죠? 수도와 인구니까 수도와 인구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거는 직접 한번 해볼까요? 저희 엘리먼트 와이즈로 계산하는 거 배웠잖아요. 여기 값에 뭘 넣어야 될지 한번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행을 해서 결과를 보시면 되고요. 인구 밀도 비율이네요. density ratio. 인구 밀도 비율은 인구 밀도 나누기 평균 인구 밀도로 구하는데 평균 인구 밀도를 어떻게 구할까요? 이건 안 배웠어요. 이건 안 배웠는데 평균 함수를 쓰면은 구할 수가 있거든요.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평균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density ratio를 먼저 구해주세요. 인구 밀도를 평균 인구 밀도로 나누면 돼요. 평균 인구 밀도는 요거예요. 자, 같이 해볼게요. 인구 밀도 나누기 평균 인구 밀도라고 했잖아요. 평균 인구 밀도는 여기서 가르쳐 드렸죠. 인구 밀도는 어떻게 구하죠? 여기서 이것만 지우면 인구 밀도잖아요. 인구 밀도 칼럼 구하는 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인구 밀도 값이 나오죠. 각 국가의. 그리고 요거를 density ratio란 칼럼에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저장을 해서 새로 출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density ratio 칼럼이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습이 2개 남았어요. 같이 해볼게요. 영국의 수도를 캠브리지로 변경을 해주세요. 여기서 LOC를 써서 인덱싱을 해주시면 돼요. 자, 영국의 수도예요. 영국의 수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음표 2개를 채우시면 됩니다. 영국의 수도를 조회하시면 되겠죠. 영국의 수도는 어떻게 조회를 할까요? 답지를 보니까 LOC를 썼네요. 이쪽이 행, 이쪽이 열이에요. 행은 뭐죠? 인덱스를 쓰시면 되죠. 영국이죠. 요거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이렇게 수도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저장되어 있는 런던이란 값이 그대로 나와요. 그럼 여기에다가 그대로 캠브리지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위치에다가 캠브리지를 대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을 볼게요. 그러면 영국의 수도는 캠브리지로 변경이 되었어요. 이렇게 인덱싱 실습을 했고요. 마지막 실습. 인구 밀도가 100초가 300 미만인 국가를 표시를 해주세요. 일단은 모든 요게 조건이겠죠. 요 조건을 표시를 하면 되겠죠. 이게 지금 복합되어 있는 건데 어려우면 하나씩 해볼게요. 인구 밀도가 100초가 하는 조건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먼저 데이터 프레임의 인구 밀도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100초가 이렇게 나오죠. 300 미만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조건을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적용해야 되죠. 동시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AND 연산자를 쓰면 되죠.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동시에 AND 연산자로 묶을 거예요. 보기 헷갈릴 수 있으니 괄호로 묶어줄게요. 앞의 조건과 뒤의 조건을 AND 연산자로 묶어줄 거예요. 그러면 인구 밀도가 100을 초과하면서 동시에 300 미만인 국가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실제로 볼까요? 독일과 영국이네요. 100초가 300 미만. 딱 두 개네요. 맞네요. 이 조건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이 조건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불리언 인덱싱에 컨트리스에 아까 이 조건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조건만 넣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인구 밀도가 100초가 300 미만인 국가들.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질문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 실습에서 요걸 보시면은 일단 여기서 앰퍼샌드 기호가 아니라 AND 이거 쓰면 안 되냐. 요게 하나가 있고요. 요게 안 되는 이유는 좀 길어서 링크로 따로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가 들어왔던 게 여기서 조건을 왜 두 개로 했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냐 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이 조건이 안 되는 이유는 원래 파이썬에 이런 문법이 없어요. 파이썬에 이렇게 다항 부등식을 할 수 있는 문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법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등호 하나하나마다 나눠서 조건을 봐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을 하나씩 써서 AND 연산자로 연산을 해서 조건을 적용해 준 겁니다. 남은 실습 계속 해볼게요. 이제는 스트링 관련 실습인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문자열은 오브젝트예요. 데이터 타입이 오브젝트. 그렇기 때문에 스트링 관련 메소드를 쓰려면은 스트링이라고 명시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스트링 관련 메소드가 뭐가 있죠? 제일 유명한 거? 뭐 이런 거에서 길이를 보는 게 있죠. 이렇게. 스트링 랭. 요게 랭스. 순수한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죠. 요거처럼 스트링이라고 명시를 해주고 랭스 함수를 쓰면은 이렇게 각 스트링의 길이가 얼마인지 반환을 하게 돼요. 이렇게 이제 배웠으니까 각각의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 스트링 함수를 사용하는 걸 배웠으니까 요걸 조건으로 한번 써볼게요. 수도가 7글자 이상인 국가들을 표시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수도들만 쭉 뽑은 다음에 7글자 이상인 조건을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걸로 불리언 인덱싱을 하면 되겠죠. 일곱 글자 이상. 요거를 그대로 필터링을 하면 됩니다. 불리언 인덱싱. 수도가 7글자 이상인 국가들이 나오네요. 그 다음은 수도에 AM이란 알파벳이 포함되는 국가들을 표시해 주세요. 똑같죠? 스트링에서 포함되는 거를 볼 수 있는 거 힌트도 있죠. 이렇게 하면은 수도에 AM이 포함되는 국가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거를 인덱싱, 불리언 인덱싱 해버리면 정답이 나오고요. 자, 이제 저희는 제일 처음에 판다스의 데이터 구조, 시리즈가 있고 데이터 프레임이 있다 배웠고요.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방법, CSV 파일, 엑셀 파일, 텍스트 파일,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연결하는 법까지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은 가져온 입력한 데이터를 어디에 뭐가 있는지 조회하는 방법, 인덱싱, 슬라이싱 하는 방법을 지금 배웠어요. 자, 그럼 이제 삭제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쓸모없는 데이터나 잘못 들어간 데이터들 삭제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요. 데이터 프레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데이터 프레임에는 행과 열이 있잖아요. 행 삭제가 있고 열 삭제가 있어요. 행 삭제는 드랍이란 걸 쓰는데요. 데이터 프레임이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 있다고 봐요. 그럼 여기서 .drop 드랍하고 요 사이에 드랍하고 싶은 행의 인덱스를 적어주시면 돼요. 1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행이 삭제되죠. 0번째, 두 번째만 남죠. 이게 지금 하나의 행을 삭제를 한 거예요. 복수행은 어떻게 삭제하면 될까요? 복수개를 적어주면 되겠죠? 다만 어떻게? 여러 개니까 리스트를 만들어서 삭제. 데이터 프레임에서 0번째, 1번째 삭제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두 번째만 남죠. 이게 행 삭제고요. 근데 사실 행 삭제는 드랍이란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게 생략이 돼 있어요. 생략이 돼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안 적어줘도 된다는 거예요. 엑시스는 축을 의미하는 거고요.
엑시스 0, 축이 0이라는 거는 가로, 행을 의미해요. 엑시스 이퀄 0. 그러니까 행을 삭제하고 싶다, 로우를 삭제하고 싶다 하면은 엑시스 이퀄 0을 적어줘야 되는데 요게 기본 값이니 생략이 그동안 가능했던 겁니다. 그럼 열은요? 열은 엑시스 이퀄 1이에요. 이건 기본 값이 아닌 삭제하면 안 되겠죠? 데이터 프레임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컨트롤을 삭제하고 싶어요. 그럼 컨트롤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축도 명시를 해야 됩니다. 축을 안 적어주면은 이게 행인 줄 알죠. 근데 행에 컨트롤이라는 행이 있어요? 없죠. 에러가 나겠죠. 이러면 에러가 나겠죠. 키 에러. 컨트롤이 없으니까 인덱스에. 근데 행이 아니라 열이란 걸 명시를 해주면 컨트롤만 잘 삭제를 하겠죠. 이렇게. 복수열 삭제는요. 동일해요. 여러 개 적어주시면 돼요. 다만 어떻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컨트리와 파퓰레이션, 컨트리와 파퓰레이션이 삭제되고 캐피탈만 남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랍이라는 함수는 데이터 프레임뿐만 아니라 시리즈에서도 존재를 해요. 이런 시리즈가 있으면은 인덱스가 A, C인 걸 드랍하고 싶으면은 A, C를 적어주면 되고요. 그럼 드랍한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S를 다시 조회하면 멀쩡하겠죠. 왜냐? 드랍한 결과를 이렇게 다시 재선언해주지 않았으니까. 이게 맞고요. 만약에 드랍해서 다시 S에 선언을 해주면은 S는 이렇게 되는 거죠.